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책을 하나 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교수님까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된다. 조퇴로 활용하기, 이런 책을 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했냐면 나선형 학습법을 이용해서 구성했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어요. 이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기라고, 이 나선형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새로운 신간을 이렇게 냈습니다 하면서, 이 책은 배우기 쉽도록 나선형 학습법으로 구성했습니다 라고 제가 블로그에 썼는데, 나선형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설명하겠다 라고 이렇게 블로그에 일단 써줬어요. 그래서 여기다 링크를 달 겁니다.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다음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선형 학습법에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나선형이 어떻게 되냐면, 원이 있는데 원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치고는 반지름이 없는 거죠. 반지름이 계속 커지니까. 이게 나선형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 된 그 계기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로마서 공부를 하고 요한에서 공부를 하는데, 로마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논리가 딱딱 떨어져요. 1장부터 뭐 8장까지는 어떻고,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고 12장부터는 어떤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뭐 나눠지는 거죠. 적당히 읽기 편해요. 우리 이제 저희가 뭐 논설문이라든지 설명문 같은 거를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분류해서 탁탁 논리적으로 이어가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읽기가 편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를 공부해 보니까 너무 이게 문단 나누기 들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색하고 약간 처음에 이상했어요. 막 뒤죽박죽이에요. 성경이 좀 어렵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구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또 잘 안 되고, 또 나누기도 해보고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 구조가 다 이해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 나선형 구조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선형 구조라는 게 어떠냐? 그럼 이게 뭐 아주 생소한 거냐, 어려운 거냐?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그냥 공부할 때,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말을 익혀가거나, 어린아이들이 뭐 사람을 사귀고 학생을 뭐 이렇게 책을 읽어갈 때, 이럴 때 쓰는 늘 그냥 이름만 안 붙었을 뿐이지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영어를 문법 책에서 다루고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시제, 동사, 동명사, 투부정사, 뭐 투부정사면 투부정사의 간단한 용법부터 깊은 용법까지 쫙 배우잖아요. 뭐 수와 일치, 뭐 이렇게 단수 복수 일치시키고, 뭐 시제 일치시키고, 뭐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뭐 관계대명사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배우죠. 그건 뭐냐면 이건 나선형 학습법의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한 뭉뚱이를 심화해서 배우는 겁니다. 간단한 것부터 복잡하게 쫙 다 배우고, 동사 부분에서 딱 다 배우고, 동명사 부분 싹 다 배우고, 이게 동사에 대해 쫙 다 배운다고 해도 문장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어렵고 복잡하고 실제로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는 그런 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죠. 이렇게 보면 이제 시제, 동사, 관사, 일치 이런 잘 몰라도 대충 어떤 한 말을 합니다. 의사소통이 되죠. 대충 틀렸지만 되는 걸 하다가, 그러면서 조금씩 동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가고, 시제에 대해서 좀 더 배워가고,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면서 일단은 뭐 어설프지만 말을 배우고, 거기다가 하나씩 덧붙여가는 거죠. 이렇게 덧붙여가는 식으로 이렇게 배웁니다. 그게 우리가 말을 배우는 과정이죠. 사실 딴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덧붙여갑니다. 그런 식으로 배워서 점점점 더 세분화하고 더 깊고 더 활용해서 배우는 방법으로 뭔가를 배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점점 완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영어 공부할 때, 그럼 순전히 이런 식으로만 배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아주 기초적인 영문법 배울 때는 영문법의 동사에 대해서 깊이 안 배웁니다. 조금만 배우고, 수일치에 대해서 조금만 배우고, 관사에 조금만 배우고, 이게 문법책 중에서도 이렇게 기본적인 문법책 같은 경우는 얕은 이제 문장만 배우잖아요. 그게 좀 익숙해지면 다시 동사 이제 좀 심화한 문법책, 좀 자세한 문법책은 좀 더 자세히 배우고, 뭐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영어를 배우다고 해도 완전히 이런 식으로 배우지는 않고요. 이렇게 약간 나선형 학습법을 이제 이렇게 학습법대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학교 교육이 뭐 엄청 잘못됐다든지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도 이 교육 이론은
이미 우리 학교 선생님이나 교육 있는 분들이 워낙 잘 알고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뭐 제가 새로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실제 우리 교과 과정, 뭐 수학을 배우는 교과 과정도 뭐 다 이런 식으로 1학년 때 배울 것도 보면 잘 보면 그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집합론, 뭐 이렇게 뭐 극한에 관계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아 있고, 다시 또 2학년, 3학년 되면 그것이 좀 더 깊어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제가 이게 뭐 새로 개발한 것처럼 말하는 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실제 유튜브를 보면요, 유튜브 아니라 잠깐만요. 이게 제가 나선형 학습법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처음 찾아본 거예요. 제가 말하다 보니까 이런 게 진짜 있지 않나 생각해서 해봤더니 이미 나선형 학습법이라는 용어가 많이 있더라고요. 나선형 계단식 학습법, 나선형 학습법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너무 자연스럽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다, 그런 거를 오히려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다시 제 블로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책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이제 구성해 보면 목차를 보면 시작하고 수집하고 활용, 수집하기 이것만 해도 그냥 조태를 그냥 이해할 수가 있어요. 조태가 어떤 건지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책을 다 끝내야 이렇게 한 그런 건 아니고, 그것만 갖고도 뭐 많이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메일을 배운다고 생각하십시오. 해보십시다. 뭐 네이버 이메일을 잘 복잡한 기능을 몰라도 그냥 그만 갖고도 보내고 받기만 하도 이제 글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이렇게 또 다양한 기능, 뭐 문서도 첨부하고 또 예약 메일도 보내고 뭐 여러 사람에게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게 좀 배워가듯이,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일단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게 잘 하고 조금 더 이제 깊어지면 이제 MS 워드에 간단히 활용하는 방법부터 좀 복잡한 활용 방법까지,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배우는 거죠. 이러면 좀 더 깊어지죠. 그럼 요거와 1, 2, 3파트만 하더라도 논문 쓰고 할 때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4파트는 좀 더 양이 많아지고 또 할 게 많아지면 그때부터 서서히 필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양이 많아진 것을 검색하는 기능, 그걸 분류하는 기능, 이것들이 좀 필요해서 4단계 파트 4까지 다니고, 이제 수집하기를 다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수집하기 1이 있고 수집하기 2가 있어요. 수집하기 2는 좀 더 학술적이고 좀 더 전문적인 지식들을 수집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수집하기, 활용하기 이렇게 되지 않고 수집하기 1, 다시 저 뒤에 가서 수집하기 2, 그다음에 정리하기 1, 저기 뒤에 가서 또 정리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구성할 때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을까, 익숙하지 않은 구성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제 제가 굳이 그 나선형 학습법 그걸 이제 쓰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거를 좀 이제 뭐 좀 더 활용해서, 이게 저는 이제 이 책을 염두에 두기를 그냥 대학 교수라든지 대학원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쓰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나 저희 딸을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쓸 수 있는 책이고,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은 다 필요한 책이다,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가급적 쉽게 접근해서, 저는 초등학생들이 뭐 특활활동이 많더라고요. 저희 아들이나 딸만 보더라도 초등학교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워요. 거기서 파워포인트 배우는 것도 배우고요, 뭐 포토샵도 배우고, 컴퓨터 관련된 건 치면 뭐 스크래치도 배우고, 영어도 진짜 수준 높게 배우고요, 뭐 발표하기, 수업하기 뭐 아주 많이 배웁니다. 저는 요즘 학생들이 정말 대단한 거를 많이 배우고 있고, 정말 삶의 지식에 도움될 만한 것들을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조테로를 배우면 좋겠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저는 꼭 특활 시간이나 이렇게 뭐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이 조테로를 꼭 활용하고 배우도록, 마치 인터넷 배우는 거보다 더 많이 필요한 거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써보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선형 학습법 좀 쉽게 이해하는 법으로 해서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은 1, 2장, 1, 2파트 또는 1, 2, 3파트만 보셔도 충분히 이 조퇴를 활용할 수 있다. 하다가 또 필요하면 좀 더 다음 파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하나 생각되는 거는, 제가 이제 다른 걸 학습할 때도 사실 다른 걸 학습할 때도 이 나선형 학습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게 일단 복잡하지 않아도 간단하게라도 뭔가 하나 완성해 놓고 조금씩 확대해 가면서 좀 이제 공부를, 개념을 배워가는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깊이보다도 일단 대충 봐서, 아, 이렇게 이런 구성이구나 한번 봐두고 다시 좀 더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공부하시기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